암 환자에게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퍼지면서 임상시험을 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6달째 강아지 구충제를 항암제와 함께 복용한 개그맨 김철민 씨. 처음엔 미국에 사는 페네고뉴로 복용을 시작했지만 몸이 나아진다고 느낀 뒤부터는 사람용 구충제까지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9시를 책임지는 9시의 주대리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의 막내인 반려견에게 먹일 구충제를 알아보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소식은 바로 구충제를 먹어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폐암부터 간, 췌장, 방광, 위, 뼈 등 전신에 암이 전이되어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암 환자 조 티펜스는 우연히 수의사가 온라인 포럼에서 쥐 실험 시 개 구충제가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효과 있었다는 주장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진에게 비밀로 한 채 개 구충제인 벤펠다졸을 복용하여 3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2019년 4월 미국 언론사 더 선에 보도됐습니다. 이에 폐암 4기 선고를 받은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 씨 또한 벤펠다졸을 복용하고 4주 뒤에 통증이 많이 줄고 혈액 검사 또한 정상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개 구충제. 과연 개 구충제의 항암 효과는 사실일까요? 오늘 알아볼 떡상 컨텐츠의 주제는 기업이 아닌 약품, 구충제입니다. 구충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이슈의 뿌리가 되는 암에 대해 먼저 흥미로운 점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은 암, 에이즈, 백혈병, 그리고 알츠하이머, 즉 치매입니다. 왜 무섭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뚜렷한 치료법이 없거나 백혈병과 같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게도 위와 같은 질병은 과연 무섭고 두렵기만 한 일일까요? 최근 이국종 교수님의 사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외과 수술 및 응급센터는 의료기관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손님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듯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의료기관에게 약물을 동반하여 통원 치료가 가능한 에이즈와 알츠하이머와 다르게 입원하여 상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꾸준히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암 같은 질병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암과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면 의료업계에서 묻는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말이죠. 이러한 루머는 실제 9년 전에 연세대 산부인과 김영태 교수님의 논문에 암세포를 죽이는데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이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이슈가 되지 않은 점과 비교적 빠른 대한의사협회에 근거 없다는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발표로 사람들에게 더욱 의심을 사 결국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가 시험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암 치료가 가능한 신약이 발명될 경우 의료기관에게는 아무리 신약을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도 막대한 손해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과연 정말 의료업계가 썩어서 신약 개발을 묻어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도시괴담에 가까운 루머일 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업계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신약 개발을 묻어둘 만큼 썩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본격적인 신약 개발과 임상실험에 대한 연구가 다른 질병에 관한 연구보다 매우 적은 편이라고 주장하므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구충제 관련 항암 실험은 동물의 임상실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고 단언하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개 구충제인 벤펠다졸과 사람 구충제인 알벤다졸과 메벤다졸 모두 장기 복용 시 절대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의료업계가 마냥 돈에 눈이 멀어 국내 암 환자의 희망을 짓밟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학에서도 기본적으로 약의 효과보다 부작용을 더욱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구충제 복용을 권장하거나 치료에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구충제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암을 겪고 있는 동물에게는 다수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 및 논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째서 구충제가 암세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충제가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충제는 당연하게도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한 약입니다. 구충제를 먹게 되면 기생충에게 흡수되어 기생충의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구조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미세소관이 억제된 기생충은 기생충의 먹이인 포도당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암세포 역시 이 미세소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 안에서 증식하는 원리 역시 기생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때문에 10년 전부터 기생충과 암의 유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의료진으로부터 동물에게 구충제의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과연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30년 전에 암세포의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항암제가 개발되어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항암제와 관련된 신약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구충제에서 시작하여 30년 이상 발전된 3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굳이 시작점에 해당하는 구충제에 대한 연구가 임상시험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구충제 이슈의 시작점인 조 티펜스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구충제를 3개월간 먹기 이전부터 꾸준히 항암 치료를 해왔으며 구충제에서 발전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2016년 10월부터 복용했고 12월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은 조 티펜스가 암이 완치가 되었다면 구충제가 아닌 면역 항암제 신약과 방사선 치료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 효과를 보이며 안정성까지 입증될 확률은 거의 1만 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암제의 경우 항암 치료를 동반하여 굉장히 비싼 값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구충제는 당장 약국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작은 희망일 수 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충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구충제를 먹는 사람들에게 굳이 먹는다면 급성 간 손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간 수치를 확인해보고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절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충제와 항암 효과에 대한 원리와 이슈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의사와 전문 연구원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구충제는 어째서 이렇게나 떡상하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구충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중 몇몇 유튜버들이 실험 삼아 먹어본 구충제로 비염과 당뇨, 소화기 장애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피부염과 아토피 등이 호전되었거나 완치되었다는 주장과 심지어 자신에게 효과가 있으니 구충제를 일반인에게 권하는 영상이 속출하여 일명 1,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때문에 너도 나도 약국에 가 구충제를 구입하여 품절 사태가 일어남을 넘어서 이때를 놓칠 리 없는 사재기가 등장하여 때 아닌 구충제 열풍이 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약국에서는 구충제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삼는 행위가 서슴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구충제가 정말 항암 치료 및 비염, 당뇨, 소화기 장애, 피부염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해 빈약하지만 나름 근거 있는 루머가 돌았고, 두 번째로 항암을 넘어선 다양한 질병의 효과를 보았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믿고 따라하는 현상이 일어나, 네 번째로 결국 사재기마저 등장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볼 것 없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믿음과 구매력까지 더해져 구충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와 해당 성분의 첨가제를 제조하는 회사까지 모조리 1.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떡상하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구충제 구매에 제한을 걸자 되려 이때다 싶어 사재기는 더욱 심해지고 주가는 더더욱 상승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아직도 꽤 많은 유튜버들이 구충제를 복용하는 후기와 권장하는 영상을 찾아보기 쉬우며 새로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의사들의 깊은 분석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만류로 구충제 관련주들은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제일바이오의 경우 구충제 이슈 전 3,800원대였던 주가는 11,000원까지 찍고 여전히 8,0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점으로 떨어지거나 되돌아갈지 얼마까지 하락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련주가 모조리 떡상한 핫 이슈 구충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구충제가 인증된 항암 치료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국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항암 및 기타 치료약은 과연 개발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질병을 정복한다면 인구수 조절이 되지 않아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 연령이 역대 최고로 높은 현대에도 인구수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와 지구 문제와 같은 심오한 주제를 제쳐두더라도 얼른 완벽한 암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알고 싶은 회사나 의견, 제안이 있으시다면 모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